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준석이라면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 자, 가상 미션 나라면 내가 만약 이준석이라면 이것부터 하겠다. 당대표라면 이제 여당 대표가 되는 거죠.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0초간 시간을 드리는데요. 이준석 대표라면 뭘 할 건가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의전서열 8위인가요? 야당 대표? 7위 정도 될 겁니다. 7위입니까? 여당 되면 하나 올라갑니까? 크게 무덤덤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항상 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 당대표 권한 막강하죠, 그래도. 당내에서는 막강한데요. 예. 당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일반 시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비되셨으면요,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번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4번 이명빈 후보. 나 국대 시리즈.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말씀해 주시고 30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나국대처럼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진짜 평범한 대학생인데 나국대에 나와서 이제 하루아침에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요. 저는 제 주위에도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잘 없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서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가 되면은 나국대 시리즈 같이 조금 더 정치 신인을 많이 발굴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명빈 후보 잘했고요. 다음 1번 박민영 후보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당대표 권한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개혁이 아닌, 그리고 대표님께서 한 번쯤 언급을 하셨던 개혁이 뭐가 있나 떠올려 봤을 때 지구당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8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구당이 폐지된 지. 그 이후로 원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정치 활성화와 어떤 당의 민주화, 그리고 이런 공천, 그리고 정당 개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 이유동 후보 설명해 주시죠. 네,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 권한보다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좋겠어서 적었는데요. 제가 작년 나는 국대다 했었을 때 우리 이 대표님 얼굴을 보다가 지금 옆에 보니까 저 잘생긴 얼굴이 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묻히신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당 대표도 되시니까 다이어트를 하셔서 1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훨씬 더 잘생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이어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관이군요. 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 자, 다음 3번 문성호 후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야당과 신사협정을 맺겠습니다. 최근 정쟁이 많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수준의 의혹마저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공론장으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권을 다투는 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격과 매너를 지키자는 신사협정을 대표 권한으로서 맺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치 있는 답변 주셨고요. 자, 김준일 대표 한번 평을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조금 저는 아쉬웠다. 네 분 다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나국대 시리즈는 되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좀 뻔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신사협정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라는 거고, 지구당 부활 추진은 저는 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도 아는데 지구당 부활이 폐지된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그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고, 다이어트는 글쎄요, 이해관에 등극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사적이라서 예, 조금 아쉬웠다. 네 분 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라면 이것부터 하겠다. 자, 30초 시간 드립니다.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건희 여사라면 난 이걸 하겠다. 자, 허은하 수석 대변인, 김건희 씨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어떤 통화만. 느낌이세요? 통화만요? 네. 저는 상당히 친절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셔서 예. 이렇게
본인보다는 남을 먼저 좀 생각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통화할 때도 네. 내가 허은아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좀 놀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뭐 평가가 이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 그냥 느낌상 또 다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자, 한번 들어주시죠. 자, 두 번째 질문은 1번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박민영 후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영부인 권한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 거의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봉사활동보다는 당선인께서 아무래도 이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비영리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새 유기묘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상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역부족이라서 이게 캔만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대국민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좀 감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이유동 후보. 네, 김건희 여사께서 사실 대선 기간에 그간 다른 대선 후보와는 다르게 등판을 좀 하지 않으면서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할 게 바로 취임식이거든요. 그 자리에 동행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취임식 동행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취임식에는 당연히 갈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을 생각하셨군요. 3번 문성호 후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영부인이 된다면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영부인을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보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뭐 갖춰야 될 처세나 아니면은 뭐 신경 써야 할 부분 이런 걸 좀 배우고 싶고요. 사실 영부인들께서 훌륭하셨던 것도 있지만 또 미흡했던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야기 잘 나누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혜롭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위원님.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자, 임명빈 후보 이야기해 주세요. 서운할 뻔했습니다. 네. 저는 아동복지 강화라고 썼는데요. 예? 내가 이제 교육대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가보면 생각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습니다. 결식 아동도 많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도 꽤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부인께서 좀 아동복지재단 같은 사업을 하셔서 또 캠페인도 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걸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사평 허은하 위원님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성호 후보의 그 발언이 참 센스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치도 중요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각을 지을 수 있는 사이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분들도 뭐 상당히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였다면 선거 유세 때 이런 세리머니를 하겠다. 자,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뭐 어퍼컷 세리머니 했습니다만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적어주시죠. 30초 드립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세리머니 뭐 롯데 자이언트 전설의 투수죠. 최동원 선수로부터 고인이 됐습니다만 영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혹시 뭐 세리머니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세레머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급적이면은.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 5초 남았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2초 남았고요. 자, 적으셨으면 올려주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은 2번 이유동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윤 당선인께서는 어퍼컷을 하셨고 우리 이재명 전 후보께서는 발차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전 날라차기를 하겠습니다. 날라차기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상대를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세차가 끝날 때마다 날라차기를 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는 날라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성호 후보 해주십시오. 저는 어퍼컷을 고수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도 직접 저희 후보님의 이제 당선인분의 어퍼컷을 봤을 때 정말 호쾌했는데요. 이런 세레모니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글이나 말을 길게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이미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성공한 것인 만큼 우리가 이걸 꾸준히 이용해서 어퍼컷 하면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어퍼컷을 고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 이명빈 후보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아래에 맞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태권도 상품인데 이재명 지사의 발차기 퍼포먼스는 아래 맞기로 정확히 카운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맞기라고 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셨네요. 자, 다음 박민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어퍼컷을 조금 발전시켜서 어퍼컷 플러스를 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당선인께서 초반에 이렇게 약간 강하게 하시다가 막바지에 이렇게 약간 좀 만세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 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강단 있게 어퍼컷을 하다 보니까 좀 위협적으로 느끼고 좀 유세 현장 자체를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전 잇따른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하게 풀어내시다 보니까 막바지에 또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그렇게 개발시켜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동작이 크면 안 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동작이 크고 길다 보면은 사진이 어느 시점에 찍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허경영 후보와 비슷한 무궁화 발차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지점에 찍혀냐에 따라 사진 각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인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어느 시점에 찍혀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신무 원료 때문에 아까 박민영 그 후보가 네. 지적했던 그런 뒷동작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고려해서 했을 때 다소 우려되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들께서는요, 재치 있는 답변에 대한 심사 점수를 올려주셔야지 이제 중간 집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어퍼컷 보고, 글쎄요, 이 윤 당선인도 그렇고, 이재명 전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 태권도 발차기가 이준석 대표 못 하실걸요, 아마? 못합니다. 예. 합니다, 그리고. 안 돼, 다쳐요, 잘못하면.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운동을 하셨나, 뭐 몸 관리 하셨나 싶은데 솔직히 윤석열 당선인은 몸 관리 잘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냥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퍼컷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것도 다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자, 점수 다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심사위원들 다 집계하셨습니까? 보내주셨으면 됐고요. 자, 허은하 의원. 네. 지난 선거 때 이 무대 이런 데 가셔보면 이미지 전문가이시잖아요. 예, 예. 윤석열 당선인 이재명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면을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이 무대의 이거 매너랄까, 무대를 휘어잡는 그런 실력이랄까, 솔직히 누가 더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 이미 이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예, 제 예. 눈에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걸 또 객관적으로 또 한번 다시 보려면 예. 사실은 무대에 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데 윤석열 후보는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고 네. 그게 이제 어퍼컷도 하나의 예. 그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점점 더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시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점은 예. 좀 아쉬웠던 면인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뭐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전문가의 의견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네. 뭐 딱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뚜렷해요. 왜냐하면은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설에 좀 더 특화된 분이고 네.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대중적인 퍼포먼스에 조금 더 특화되셨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자신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네, 네. 저는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설들도 또 빛이 났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안경을 쓰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